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최근 시장, 특히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나 어제 시장을 보고 좀 놀라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시장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또 시작이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 정말 무서웠던 시장,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지 못하신 흔히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는 뭐지? 라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시장이기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그렇잖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만 가는 게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냥 다 알고 계세요. 올라가는 것만 이 시장이 아니고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지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이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저랑 좀 인연이 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조그맣게 그 리딩방 그거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러니까 만기 전에 수요일이었던가 하여튼 그때 주식을 장기로 들고 가는 주식 말고 다 팔아놨어요. 다 매도를 해서 지금 거의 60% 이상, 현금이 60%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차이예요. 자,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노리려고 할 겁니다. 기회를 노리려고. 자,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 그동안 또 쉴 새 없이 너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현금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또 되게 좋은 기회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100% 주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자, 조금만 욕심을 이렇게 좀 버리면 좀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보게 되면 워렌 버핏도 연평균 수익률이 20% 남짓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5달러로 1억 달러를 만든 100년 전 사람 제시 리버모 같은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근데 결국은 제시 리버모 같은 경우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자, 근데 어떤 투자의 거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욕심내는 것만큼 수익을 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시장에서 고생이랄까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보면 좀 느낍니다. 좀 느끼는데 제가 해보면 그래요. 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또 같은 말씀을 드려도 시장에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따라와요. 주식 살 때. 그럴 때, 장이 괜찮을 때, 그럴 때는 수익은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이 꺾일 때 보면요. 이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지난주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았는데, 그때도 아마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 시장이 무서운 걸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좀 요거 좀 팔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팔아 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투자는 좀 균형을 가지셔야 돼요. 균형된 시각. 시장이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빠진다고 또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 날 빠지고, 어제 빠지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런 시장에서 일단 조정으로 보는 게 그게 좀 타당할 것 같고요. 일단 좀 이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갔네요. 자, 일단 먼저 글로벌 증시 뉴스 동향들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저 리쇼링 정책을 집권 초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죠. 뭐 또 한 얘기 했습니다. 요번엔 콕 찍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한테 세제 혜택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저 리쇼링 정책에는 5년간 뭐 한 1조 달러 정도가 비용이 들 것이다. 총 비용이. 뭐 그런 분석 자료도 나온 레포트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부양책이 좀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민주당이 합리적인 부양책을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민주당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민주당 니들 탓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은 3조 달러라는 그 선을 좀 고집을 했었는데요. 뭐 그리고 지난주였던가 그때는 2조 달러도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신규 부양책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좀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웨이에 대해서도 또 브라질 쪽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브라질이 어떤 결정을 하든 브라질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5G 사업에서 하웨이는 배제해야 돼, 니들. 이렇게 또 압력을, 한쪽으로는 또 압력을 넣고, 자,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또,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추가로 제재를 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회사채가 부적격 등급 회사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무디스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뭐 부적격 회사채가 증가가 되는 거는 CDS 프리미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제 시장 급락하고 그다음 저 금요일 시장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요거는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뭐 어제 중국 시장 같은 것도 괜찮았죠. 그리고 저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최근 들어서 혼조로 마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요런 것들이 해외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돼 있어요. 물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관찰을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90전 정도가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내부 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동안 방역 선진국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전 세계에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좀 많이 오른 상태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뭐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결정타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따가 그 차트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차트를 보면서 좀 마지막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 동향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뭐 여타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이 상해가 0.36% 정도 올라왔고요. 홍콩도 마찬가지 0.08%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가 0.24%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2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7%나 올랐어요.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그런 나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는데, 요거는 아마존이 한 4% 정도 급등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자, 다시 재차 뭐 힘을 내서 계속 오후장 장 마감 무렵까지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입니다. 일봉을 보면 좋죠. 예, 더 이상 뭐 나무랄 데가 없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좀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그런 과정에서도 22평선 자체를 우상향하는 22평선 자체를 깨질 않고, 또 깼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 복귀 원위치로 복귀를 하는,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현물 시장, 코스닥 시장이네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자, 외국인들은 745억 정도를 샀죠. 그리고 기관이 4,7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크게 보면 개인 매도, 외국인 기관 매수. 자, 근데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180도 완전히 틀립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한 3,100억 정도를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샀고, 개인 투자자들 3,136억 매수. 외국인이 890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이 1,777억 정도를 판 모습입니다. 매도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수급의 차이가 어제 뭐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았죠. 2.4% 빠졌으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1%가 빠졌습니다. 뭐 이거 지수가 4% 정도 빠졌다라면 뭐 한 10% 정도, 종목별로는 10% 정도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뭐 상당히 좀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 샀어요. 선물은 742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 옵션 시장인데 규모가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컸어요. 외국인들 콜 매도 규모가. 자, 근데 어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를 콜옵션 쪽에서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기 지나고, 지금 만기가 목요일이었으니까 만기 지나고 이틀 만에 외국인들은 이 옵션 쪽에서 한 94억 정도를 콜옵션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뭐 이틀 동안 50억 정도를 순 매수했네요. 콜옵션을. 자, 그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고, 금융투자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입니다. 자, 푸 쪽을 한번 가볼까요? 자, 외국인들은 이 푸 쪽에서는 전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38억 정도 샀던 거를 어제 다 좀 정리를, 상당 부분 많이 정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풋옵션 쪽에서는 챙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풋옵션 쪽에서는 하루 만에 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뭐 좋다 하고 야 좋구나 하고 챙긴 것 같아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 콜옵션 쪽에서 26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매수를 하고 풋옵션도 매수를 하고, 자, 그럼 양매수 포지션이에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어디로든 이렇게 좀 위든 아래든 크게 좀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바라는 그런 수급일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콜옵션을 1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으면, 물론 얘네들 여기서 지금 차익이 하루 저 만기 근처가 아니더라도 지금 만기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시간 가치가 빠지는 그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지수 자체가 어제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평가 이익을 거두고 있을 겁니다. 이 옵션 수급을 보면서 관전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이 시장이 탄력 있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콜 매도 포지션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콜 매도 포지션을 늘려서는 안 되고, 뭐 오히려 이 콜옵션 매도 쳤던 것들 지금 100억 가까이 매도를 쳤는데, 이거를 조금 청산을 해서 매수로 청산을 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완전히 또 시장을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그 투자 전략 어제 흐름부터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일단 어제 그 움직임들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오후장 들어서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나왔어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뭐 만긴 날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조금 시장은 그 전달도 마찬가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오전장에. 수요일 날 오전장이 어떻게 보면 힌트를 좀 준 겁니다. 수요일 날 오전장에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플러스로 출발을 해서 뭐 마이너스 10몇 포인트, 20포인트 가까이까지 순식간에 밀어버렸잖아요. 자, 이 시장이 향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조금 줬던 시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만긴 날도 계속해서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요거는 그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많이 누르는 모습이 나왔으면 만기 지나고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좀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 어제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진 하루였었죠. 자, 그래서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하고 대화. 이 뭐냐면 그 저 수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시체들 뭐 이런 거 거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시체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뭐 시체가 대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면 뭔가 영감이 팍 떠오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식도 좀 오래 이렇게 경험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장하고 뭔가 뭐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거죠. 야, 너 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 뭐 이거는 꺾였고 저거는 괜찮은데 뭐 외국인들은 어떡하고, 뭐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런 게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매번 그렇진 않습니다. 매번 그렇진 않지만 시장이 딱 뭐 결정적인, 어떤 때는 영감을 팍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시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에 플러스 20포인트 정도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까지 그냥 쭉 밀어대는 부분들. 야, 나 나중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시장이 미리 얘기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식을 팔아놨으니까요. 이거 뭐 주식을 팔아놓지도 않고 정리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면 이거는 나쁜 놈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실제로 지난주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지나간 거는 이제는 또 얘기 그만해야죠. 지나간 건 얘기 그만하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에요.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자, 이게 뭐 오늘 정도 좀 추가로 좀 조정이 있으면 거의 올라가는 22평선 근처 정도까지 거의 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정도에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조정을 추가로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 같은 때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의 입장이겠죠. 그러면 나는 주식 다 들고 있어 갖고 지금 물려 갖고 고생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보시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꺾이진 않아요. 한 번에 꺾이진 않는데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자, 쭉 올랐잖아요. 쭉 올랐다가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뭐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도 있을 거예요.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지금 이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 저도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 반등이 나오는 모습에 따라서 상당 기간, 오랜 기간을 시장이 고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금방, 좀 해프닝으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고, 또, 현금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 조정받으면 일단 짧은 관점으로, 일단 처음에 마인드는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짧은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중에 변수들이 많죠. 뭐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들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미국 증시 선물 쪽, 요런 쪽도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지금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주변 여건들을 이렇게 체크를 좀 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좀 중요한 자리, 뭐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시장이나 변동성이 커진 시장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 보시고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